혹시 지금 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가요? 그 스마트폰의 심장, 바로 반도체. 그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엄청난 전력. 그리고 그 전력의 상당수는 중동의 천연가스에서 오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단 하나의 길을 통해 세상으로 나옵니다. 폭이 고작 33km.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파도가 어떻게 우리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와 직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요. 현재 상황을 그냥 단순한 분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세계의 막으로 구성된 거대한 전환 과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세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볼 건데요. 표면적인 군사적 긴장부터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금융 시스템의 균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 부딪히는 시나리오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짚어주신 세 가지 질문에 딱 집중해서 풀어가 보죠. 첫째, 이 복잡한 사태를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가? 둘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흔들리고 브릭스의 새 통화가 나온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당장 우리 반도체 산업이랑 우리 집 난방비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첫 번째 막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1막은 미국은 이미 실패했다는 아주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자료를 보면 시점이 2025년 6월. 미군이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GBU-57 폭탄으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잖아요. 네, 무게 13.6톤에 콘크리트 60m를 뚫는 그야말로 지구상 최강의 재래식 폭탄이죠. 그렇죠. 당시 언론은 성공적인 타격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자료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빨라졌다고 분석해요. 잠깐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최강 폭탄으로 때렸는데 왜 실패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1막의 핵심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계산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거죠. 이란은 곡괭이산이라는 곳 지하 80m에서 100m 깊이에 새로운 핵시설을 만들어놨어요. 100m요? 네, 벙커버스터의 최대 관통 능력이 60m인데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핵심 시설을 숨겨둔 겁니다. 즉, 미국의 가장 강력한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이란이 완성한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아, 이 자료가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이란의 핵 개발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물리적인 시간이 끝났다는 선언인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벙커버스터 같은 걸로는 안 된다.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나버렸다. 이 말이네요. 그럼 다음 선택지는 대체 뭔가요? 자료를 보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벌써 전술핵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나온다던데요? 그렇죠. 그만큼 상황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미 항공모함 타격단이 이례적으로 2개나 배치되어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파타르 미군 기지의 패트리오트 미사일 발사대를 바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꿨죠? 기존의 고정식에서 이동식 트럭 탑재형으로요.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이동식으로 바꾼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뜻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발사대를 이동식으로 바꿨다는 건 이란의 기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려는 방어적 조치거든요. 아, 공격받을 걸 대비한다. 네. 미국이 공격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란의 반격도 아주 아플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방어태세 강화가 오히려 상대의 반격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라서 더 위험한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음 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교착 상태, 누구도 먼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양쪽 다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곳, 즉 경제의 급소를 노릴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막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군사적 해결책이 막히자 전쟁의 무대는 경제로 옮겨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숫자로 보면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와닿으실 텐데요. 네. 전 세계 석유 해상 물동량의 21%, LNG의 20%가 이 33km짜리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21%.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의 숨구멍 같은 거네요, 정말. 이걸 며칠만 막아도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거군요. 다른 길은 없나요? 자료가 명확히 지적하듯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다른 길이 아예 전무하고요. 사우디나 UAE가 파이프라인이 있긴 하지만 처리 용량이 전체 물량의 30%도 안 돼요. 와, 다시 말해 세계 원유 공급의 70% 이상이 이 해협 하나의 운명에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타이밍도 최악이라고 자료는 분석하네요. 북미 한파랑 카자흐스탄 유전 화재 때문에 이미 원유 공급이 빠듯한 상태라고요. 정말 빈 컵에 돌을 던지는 격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에서는 우리에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그 지점이죠.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68%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만약 전면 봉쇄된다면 자료는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25달러, 심하면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우리 집 전기요금, 난방비 오르겠죠.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자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제 스마트폰 가격이랑 AI 서버 비용까지 올린다고 분석한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현대산업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잖아요. 네, 엄청나게 쓰죠. 유가 폭등은 곧바로 산업용 전기료 폭등으로 이어지고요. 이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반도체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데이터 센터 서버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거죠. 아, 특히 자료가 지적하는 2026년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닥치는 에너지 비용 쇼크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디지털 경제 전체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이 갈등의 더 깊은 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 바로 화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히 기름값을 넘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려는 시도라고요?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브릭스가 더 유닛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역 결제 통화를 출범시켰습니다. 금의 40% 그리고 회원국 통화 바스켓의 60% 가치를 연동하는 방식이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최근 브릭스에 가입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랑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기 시작한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냥 다른 돈으로 기름을 사는 것뿐이잖아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페트로달러는 아주 간단한 약속이었습니다. 1974년부터 전 세계에서 석유를 거래할 땐 오직 미국 달러만 쓴다는 암묵적인 합의죠.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지난 50년간 미국 패권의 핵심 기반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브렉스가 더 유닛이나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건 바로 그 기반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달러가 없어도 석유를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이란은 미국의 최고 강도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중국에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결제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와 더 유닛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역설적이네요. 미국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달러를 우회하는 대체 시스템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미국의 제재라는 칼이 강력할수록 상대방은 그 칼을 피할 새로운 길을 더 필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나라들도 굳이 달러를 쓸 필요가 있나 라며 그 길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구조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 경제전쟁, 화폐전쟁이 결국 실제 물리적 충돌로 번지면서 마지막 산막이 오릅니다. 2025년 12월 미 특수부대가 인도양 공해상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국 국적의 상선을 급습했다고요. 네, 그 선박에서 발견된 것이 행성형 믹서라는 장비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이요? 네, 액체 연료랑 달리 즉시 발사가 가능하고 숨기기도 쉽죠. 한마디로 이란의 공격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배가 중국 국적선이었다는 점이겠죠. 미국이 중국 선박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최초의 공개 사례라니? 이건 정말 레드라인을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중 갈등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데 때로는 요란한 경고보다 그 침묵이 더 무섭죠. 아,
이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 해상 운송보험료가 급등했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양측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 오만에서 미-이란 간 비밀 협상도 진행 중이라는 정보도 있고요. 미국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두렵고 이란은 내부 시위로 인한 정권 불안이 걱정이니까요. 이게 바로 억지력이 작동하는 이유겠죠. 하지만 억지력이라는 건 양측이 계속 이성적일 거라는 아슬아슬한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자료는 역사를 돌아보라고 경고합니다. 내부 위기를 외부와의 전쟁으로 돌파하려 했던 지도자들, 궁지에 몰려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버린 순간들,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모든 계산기는 꺼져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2월 18일, 바로 오늘 벌어지는 수많은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란 거리에서 쓰러져간 시위대, 지하 100m에서 조용히 완성되는 핵무기, 인도양에서 충돌한 미중 함선, 그리고 33km의 좁은 해협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대부분 그것이 지나간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1914년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을 때나 1929년 월스트리트가 붕괴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뿐이거든요. 아마 그들도 설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이 훗날 역사책에 기록될 바로 그 전환점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첫 번째 기뢰가 설치되는 날, 혹은 지하 핵시설의 문이 마지막으로 닫히는 그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신호를 받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훗날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유독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의 무관심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